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안중근 의사의 삶을 조명하는 뮤지컬과 영화가 일제히 개봉합니다. 뮤지컬 영웅은 9번째 시즌에 막을 올리며 안중근 의사의 삶을 조명하는 영화 영웅도 개봉할 예정입니다. 영화는 1909년 10월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국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특히 올여름 우리 서점에서는 김훈 작가의 신작 하얼빈이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소설가 김훈은 안중근의 삶을 통해 난세를 헤쳐가야 하는 운명을 마주한 미약한 인간의 내면에 집중함과 동시에 천주교인으로서 살인이라는 중죄에 임하는 한 인간의 대의와 윤리의 부딪힘을 짚어냈습니다. 이 소설은 안중근에게 드리워져 있던 영웅의 그늘을 걷어내고 청춘의 짧고 강렬했던 생애를 김훈 작가 특유의 힘있고 간결한 문체를 통해 마치 한 편의 느와르 영화처럼 그려내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게 됐고 주연이 다름 아닌 한류 스타 현빈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더더욱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 캐스팅은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한 매체는 현빈이 안중근 역을 확정한 뒤로 일본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에이전시 관계자 말을 빌어 보도했습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현빈은 일본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으로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에 일본 방송 공연계에서 현빈을 제외시키는 이른바 현빈 불매운동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현빈의 소속사는 팬미팅이나 방송 공연 등 일본에서 비즈니스적으로 계속 문의가 오고 있다며 아직 뚜렷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영화 하얼빈은 1909년 조국과 떨어진 하얼빈에서 일본 제국에 빼앗긴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첩보 액션 대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에서 안중근을 뮤지컬, 소설, 영화 등으로 추모하고 그의 숭고함을 되살리려는 시도를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 불어닥친 한류 열풍 때문에 오징어 게임처럼 전 세계의 안중근 신드롬이라도 분다면 일본이 과거 저지른 전쟁 범죄가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안중근 역으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모은 사랑의 불시착에 현빈이 맡게 되자 이 영화가 크게 흥행할까봐 벌써부터 긴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만일 안중근 역을 맡았다고 해서 현빈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아마 더 큰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한국인들의 감정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가장 꺼려하는 일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이 영웅으로 추앙받고 그의 정신이 이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중근의 숭고한 뜻과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가족을 희생해 독립운동을 했던 영웅들을 발굴하고 알리는 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이번에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인물은 안중근 의사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 저격 거사를 기획했고 자신이 축적한 재산을 러시아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 썼던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입니다. 최재형은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에서 러시아 최대의 한인 기업가로 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모은 재산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국 독립과 민족 교육 사업을 위해 헌신한 기업가로서 1908년 연해주로 망명한 한인과 조선에서 건너온 안중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헤이그 특사 이휘종 등과 해외 최초의 의병단체인 동의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듬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언론사인 대동공보사 사장이 됐고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을 지원했으며 거사가 성공하자 이를 방방곡곡 알린 인물도 최재형이었습니다. 최재형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대한국민의회에서 외교부장으로 활동했고 상하이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은 최재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경비를 모두 지불했다. 조선인 최고 부자였으나 1917년에는 온전한 집 한 채도 없었다. 최재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입니다. 심지어 최재형 선생은 안중근 의사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위해 자신의 집을 사격 연습장으로 사용하도록 지원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 자신은 물론 가족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이었지만 모든 것을 걸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뒷받침했던 것입니다. 훗날 최재형의 딸 최올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연해주 대저택에 어느 때부터인가 안중근이 살았다. 그는 의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벽에 3명의 인물을 그렸고 그들을 향해 매일 사격 연습을 했다. 얼마 안 있어 그는 하얼빈으로 떠났다.
안중근 의사가 잡혀가자 최재형 선생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안중근 의사의 아내와 자식들을 피신시킨 뒤 끝까지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안중근 의사를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에서 안중근의 거사를 지원했던 최재형 선생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능력을 한인 동포들을 위해 모두 사용했던 사람,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한인 마을에 32개의 학교를 건립해 후학 양성에 힘썼던 사람, 러시아에서 한인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 가르쳐 성공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 최재형. 러시아 한인들은 그를 페치카라고 불렀습니다. 추운 러시아 땅의 따뜻한 난로, 페치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로는 힘겨웠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처럼 최재형의 말년 역시 비극이었습니다. 1920년 4월 4일 밤 최재형은 당시 12살이었던 아들이 잠에서 깨지도 못한 이른 아침 일본군에 체포됐고 이후 총살됐습니다. 바로 전날 자신의 운명을 감지한 최재형 선생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서 집에 없으면 일본군들이 어머니와 너희들에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라며 고문할 것이다. 나는 이제 60이 됐다. 충분히 오래 살았고 죽어도 된다. 이후 곧 일본군이 들이닥칠 테니 가족들에게 피해야 한다고 말했던 다음날 새벽 최재형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도망갈 겨를도 없이 딸 올가 역시 체포되어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고 7년을 복역한 후 석방되었고 아들 발렌틴도 복역해야 했습니다. 올가와 발렌틴은 훗날 유필 원고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이 되고 난 후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남겨진 독립투사의 자손들, 한반도에 남겨진 자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 최고 부자이자 최초의 한인 공무원이었으며 러시아 정부로부터 7개의 훈장과 메달을 받았고 러시아 황제 대관식 한인 대표로 초청되기도 했는데요.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지만 가장 힘든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저희 잡시광은 최재형 선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해 홍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선생의 업적과 활동 내용을 한국어와 영어 포스터로 제작해 SNS에 배포 중입니다. 또한 독립운동가 홍보 한국어 영문 사이트 내에 최재형 선생의 명언과 독립활동을 소개하는 사이트 역시 구축했습니다. 영상과 포스터 다운로드 및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반크는 현재 세계 속의 한국의 독립운동가 최재형을 알리고 한국인의 가슴 속에 그 이름을 기억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련 회관에 최재형 흉상 건립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재형의 일생을 널리 알리고 그의 뜻을 기리는 일은 대한민국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형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흉상 건립운동에도 많이 동참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